쿠팡이 자사물류센터에서 숨진 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021년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했는데요. 쿠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산재를 기업이 취소하라고 요구한 사건. 오늘은 이 논란의 핵심 쟁점과 노동자 산재 인정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경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2021년 4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최 모 씨가 사망했습니다. 최 씨는 2020년 10월부터 물류센터에서 일했고 근무한 지 6개월 만에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무엇이었나요? 관상동맥 경화증과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심장 혈관이 막혀서 급사한 겁니다. 산재 인정 과정은 어땠나요? 처음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불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불복해서 재심을 청구했고요. 2023년 11월 공단은 최종적으로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공단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최 씨에게 고지혈증 같은 지병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대제 근무와 육체적으로 강도 높은 작업이 질병 발병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쿠팡은 왜 소송을 냈나요? 쿠팡은 2024년 6월 산재 인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쿠팡 측 주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시점이 법정 기한을 넘겼는데도 공단이 이를 받아들여 산재로 인정했다는 거죠. 쿠팡 관계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불승인과 승인, 서로 다른 결정이 나왔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쿠팡 관계사에서 산재 승인 처분의 행정소송을 낸 건 이번이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단순히 한 기업과 유족 간의 법적 다툼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산재 인정 시스템과 물류 노동자들의 현실이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산재 인정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알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과로사 같은 경우 노동자에게 원래 지병이 있었다면 인정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 최 씨는 고지혈증이라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지병을 감안해도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근거였을까요? 첫째, 교대제 근무였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는 근무는 생체 리듬을 무너뜨려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둘째,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분류하고 적재하는 일은 하루 종일 서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중노동입니다. 실제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는 여러 차례 논란이 됐습니다. 하루 평균 보행 거리가 20km를 넘고 시간당 처리해야 하는 물량이 점점 늘어난다는 증언이 있었죠. 그럼 쿠팡은 왜 소송까지 냈을까요? 쿠팡 입장에서는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재심 청구 기한이 지났는데 공단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산재 인정이 곧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미 숨진 노동자의 산재마저 취소하려 한다는 비판입니다. 또한 산재 인정 취소 소송 자체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쿠팡 스스로도 관계사 전체에서 이번이 유일하다고 인정했을 정도죠. 생활 적용 팁.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실용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로사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사망도 산재입니다. 다만 인정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60시간 이상 일했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64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대 근무, 야간 근무,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도 고려 대상입니다. 둘째, 산재 신청은 유족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숨졌더라도 유족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만약 불승인 결정이 나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9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산재 인정 기준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과로사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만 인정했지만 이제는 업무 환경 전반을 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후 배달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넷째, 산재 신청 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근무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동료 증언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은 회사가 근무 기록을 제대로 안 남기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이 미리 사진이나 메모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나 노동법률지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부분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특히 유족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번 쿠팡의 소송 양쪽 입장이 팽팽합니다. 쿠팡 측 입장은 명확합니다.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재심 청구 기한이 지났는데 공단이 예외를 인정한 건 문제라는 주장이죠. 법 앞에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는 원칙론입니다.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이미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산재를 취소하려는 건 도의적으로 문제라는 시각입니다.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또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해도 실질적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됐다면 산재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적 절차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노동자 보호가 우선일까요? 오늘은 쿠팡의 물류센터 노동자 산재 불복 소송을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사망한 노동자 공단은 산재 인정했지만 쿠팡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소송. 과로사도 산재 인정 가능하지만 입증은 어려움. 유족도 3년 이내 신청 가능. 다음 영상에서는 배달비 논쟁, 소비자와 배달원 양쪽 입장을 공정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톡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